오늘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자체는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급락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변동이 크지 않았는데 장중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걸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파생의 변동성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100포인트 빠진 날입니다. 6월 15일이요. 토탈로 보면 투신이 이날 1조 때려서 제가 화요일 날 방송 시간에 이거 해지 전략인가? 일단 외국인이 100포인트 빠지면서 9천억대를 샀으니까 거래 상대방으로 한쪽은 거의 1조 사고 한쪽은 1조 팔았어요. 근데 시간대를 보십시오. 네. 거의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3시 10분. 장막판에.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은 외국인인데 장중에 2,200억을 매수했다 막판에 697억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3시 10분 정도에 이거는 서로 거래 상대방을 맞춘 다음에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신이 1조를 때렸고요. 15,000계약. 그 다음에 외국인은 9,000억을 샀습니다. 9,300억. 그런데 이 투신 이 매도 때문에 선물이 어느 정도 빠졌냐면 지수 100포인트 빠지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고 281에서 265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래 평균이 275에서 265 사이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날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날 모멘텀은 파월 의장이 회사채까지도 사주겠다 여러 가지 모멘텀 줬는데 이때 한번 보시죠. 이 투신이 그 다음 날 반대네요. 하루 만에요. 예. 1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 전에 산 거를 하루 만에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265와 275에 산 거를 이때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80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청산했다면 하루 만에 반토막된 겁니다. 한 네. 계약당 500만 원대 이상 들어가는데 10포인트 이상이면 한 계약 1포인트당 25만 원 정도 변동이 주거든요. 네. 그럼 10포인트 손해보면 250만 원. 그러면 570만 원 들어서 250만 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행사 가격이 손해보는 거 아닌 거를 청산했겠지만 그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에너지의 막거래를 왜 투신은 했을까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채권이나 뭔가 다른 쪽에 뭐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외국인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금융투자가 오히려 파생시장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걸 보시면 제가 10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오른 네. 날에 월요일과 화요일. 9천억 그 다음에 1조, 그 다음에는 7천억, 이 장중에까지 패했으면 이게 거의 1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맞거래인데 이 금융투자는 급락할 때 사고 급등할 때 청산.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 파생시장 교육에서는 증권사가 잘하고 있고 투시는 왜 이러지? 이러한 네.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의심을 갖고 이걸 추적하겠냐면 이 규모가 현물하고 연계되질 않았어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투신 요때 15, 16일 날 매매 규모 보십시오. 상당히 마이너스는 미미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면 급락할 때는 4천억, 3,700억 팔고 그다음에 청산할 때는 오히려 금융투자 보면 계속 이때 보시면 거의 1조 2천억 팔았다가 청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금융투자나 외국인은 합성이 됐는데 이 투신 쪽 자산운용사 쪽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있구나라는 걸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텐트럼 변동성의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냐면 미결제가 늘었으면 제가 이해가는데 이 청산 대규모 들어왔을 때 요 15일 날이 9,700개에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날 청산할 때 미결제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0개, 마이너스 6,000개, 어저께는 마이너스 2,500개.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미결제를 늘리는 매매가 아니라 청산한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장중 변동성이 계속 더 심해질 거다. 파생의 영향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텐트럼 장세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하루에 위아래가 5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발작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 상승이나 점진적 하락이냐는 우리나라, 미국이나 이제 평균값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와 7월 달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텐트럼이라는 거는 이렇게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는 뭐 동학개미, 미국은 로빈후드 뭐 이런 네. 뭐 개인 별칭이 있어서 투자자들. 유동성으로 계속 급락돼서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돌리는데 이런 변동성이 저는 그 평균값에서 100에서 300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파생시장의 사이즈를 키웠고 하루에 1조 정도의 에너지가 샀다 팔았다 청선이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물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닌가. 거래 대금이 진짜 사상 최대 예, 규모죠. 예, 거의 뭐 16조, 14조, 18조, 네. 13조. 그런데 어저께부터 거래소는 좀 급격하게 줍니다. 그러네요. 예, 요것도 좀 찝찝하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10조 단위 건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수급으로 보면 코스닥이 거래소보단 낫다 이렇게 네.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승전 삼성전자라고 여러분들 2월 달부터 요게 5월 26일까지 전에도 한번 언급했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7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 지속한 거 바보짓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큰 수익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7조 팔면서 뒤에 합성의 선물이나 이거를 더 큰 규모로 해갖고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갔다 해서 57,000원, 42,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네, 평균값에서 5만 원 치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치더라도 195에서 260에 산 그 선물 포지션을 270에서 290에서 6월물 청산 때 챙겼다는 얘기거든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네. 또 하나의 문제고. 그래서 요새 제가 또 이때 또 주요하게 보시라고 그랬죠. 6월 3일, 4일, 5일 날 금융투자가 거의 이게 이제 600만 주, 280만, 1000만 주를 삽니다 할 때 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게 폭탄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올려놓고 선물 매도. 왜? 선물 요때 1000만 주 사면서 1조 3천억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 다른 것에서 선물 쪽에서 매도한 게 290에서 265를 빼는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새 금융투자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성을.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삼성전자만 15, 16 의미 있는 날이니까 박스를 거놨습니다. 100포인트 빠진 날에 어떤 개인들은 500 떨어지는 570만 주.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청산해서 개민들도 삼성전자 단기 매매는 잘하시는 것 같고 네. 오히려 투시는 삼성전자 규모가 작아요. 그러네요. 근데 파생에서는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채권 쪽 같아요. 채권 쪽을 보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자산운용사 쪽에서 뭐 ELS나 채권 쪽을 계속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또 생각지도 않았던 자산운용사의 노이즈가 자꾸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이런 파생 시장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사이즈도 보시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6월 3일부터 급등할 때 이거 합계내면 1조 거의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팔은 거를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청산하고 있고요. 투시는 요 양일만 그동안에는 계속 때렸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날 갑자기 청산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를 계속 추적을 해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변동성을 준 겁니다. 5만 요때가 이제 금융투자가 1000만 주 사면서 삼성전자 5만 7천 땡기면서 선물을 급등시켰고 여기까지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시 지금 그러면 이 5만 2천 원과 5만 3천 원이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을 결정하는 하나의 영역 같아요. 이게 네.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 플러스 에너지, 요게 저항이 되고 다시 이 5만 원대를 깨고 내가면 하반기장 마이너스 에너지 이렇게 판단해서 파생 시장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확 들어오실 겁니다. 9월물. 네. 예, 9월물 이때 금융투자가 급등시키고 땡기고 이때 옵션 시장에서는 기본 옵션은 뭐 30배, 50배, 네. 뭐 100배 나왔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급락을 시켰죠. 30포인트. 그리고 다시 급등.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중 변동성이 주다가 제가 6월 26일이나 7월 5일을 디데이를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방향의 그림이 결정이 되는데 제 느낌은 이제 그 헤지펀드나 6월 말에 북클로징을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도 네. 하고 그리고 엑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6월 말 7월 달 장에 뭐랄까 변동성 텐트럼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파생 시장에 연계된 게임도 들여다보십시오라고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파생 시장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현물 시장에도 똑같이 변동성 확대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연을 하시니까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또 변동성이 나오는지는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현물 시장에서 또 종목별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즘에는 방산주, 우선주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까요?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파생시장 네. 변동성이라는 건 대형주가 바스켓 매매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쪽 종목은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테마나 좀 우선주는 어떤 면에서는 작전주 같아요. 뭐 수급 부족에 의한 뭐 하나의 머니게임.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인간이 하는 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리즘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거래가 됐는데 매매 주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그날 사고 그날 청산되는 게임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패턴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3, 4개월 전부터 이 코너를 통해서 북방 테마는 옆에도 가지 말고 있는 분들 다 매도하시면서 방산주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방산주를 보면서요. 방산주 주가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던 네. 데이터 빅텍이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6,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얼마죠? 상한가 또 11,000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 며칠 만에 네. 거의 더블까지 간 겁니다. 이 에너지, 그 폭파했다는 에너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저께 수치입니다. 네, 빅텍 11,600원, 허스텍 3,800원, 다 상한가죠.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를 할까요? 약간 하락하면? 아니요, 지금 그냥 챙기십시오. 그냥? 예. 네. 더 가는 거는 남 드세요라는 마인드로 왜냐하면 이런 급등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죠. 더 가려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야 돼요. 네. 여기서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제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하는데 금강산에 한국 소유에 있는 뭐 아산이나 우리 한국 호텔이나 이런 제도 네. 자산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폭파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태평양에 좀 약간 탄도가 긴 미사일을 쏘는지 네. 가장 큰 레드라인은 소금의 핵실험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9시 뭐나 우리가 금요한데 뉴스오프로 인공지진 뭐 이런 게 딱 떴을 때 네. 그런 세 가지만 아닌 한 이 실적에 의한 급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일 때는 어느 순간에 꼭 적어보는 것 같아요. 진단키트 마지막 국면에 그 수증 나올 때. 급등 나왔을 제가 때. 진단키트도 팔아놓고 금년은 쳐다보지 마시라고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네. 이제 방산주도 이제는 상대 속도를 고려하시고 오히려 제가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런 것들은 100% 매도해서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네. 한국항공 우주라든지 맞아요. 좀 우량한 방산주 중에 아직까지 뭔가 방산주에 다른 재료도 있고 탄력이 적었던 종목으로 이동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공고시켜드리고 싶고요. 우선주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우선주는 이제 뭐 지금 뭐 삼성주가 우선주, 하나 우선주 막 이렇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팔지 못하면 어떤 땐 떨어질 때는 하종가로 떨어질 겁니다. 네. 떨어질 때도 못 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나는 귀신같이 팔 자신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선을 거놓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팔아놓고 더 가는 부분은 내게 아니야라는 마인드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매하지 마 위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바닥에서 200%, 300% 올라가고 100일 22평선이 이경률 100%인 종목은 이제 내 매매 위치에서는 제외하십시오. 현금화 시켜놓고 네. 여기서는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순간이나 맥을 놓는 순간에
수직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계속 예.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장이거나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낫고 네. 그다음에 이런 샘플을 보면 이 각도를 보십시오. 빅텍, 스페코. 거의 직선 같아요. 예, 직선. 직선이죠. 네. 로켓포로.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하는데 로켓포의 연료가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지게 돼 있는 네. 그래프들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나빴던 퍼스텍 한일단조. 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랩지노믹스나 그다음에 수덴텍이나 PCL 이런 사례를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꺾일 있습니다. 거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언제든지 난 맞힐 자신 있다. 못 맞히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을 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남북 경협주는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또 남북 경협주 사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금년은 반대예요. 예. 어저께 현대 엘리베이터가 무상증자 하는 거 보고 더 확신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무상증자랄까. 네. 여러분들 무상증자 하면 어저께 이제 제가 전번 화요일 날 이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뭐 이렇게 6만 5천에 파신 분들은 5만 4천, 5만 5천에 입질 매수 시작 핵실험해갖고 5만 원 깨면 다. 그런데 5만 5천 원 단 깨더니 증자하면서 7만 3천 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난티는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 무상증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주 구성입니다. 보시면 신들러 현정은 자사주를 소각해서 2,500만 주 기준에 50%니까 1,200만 주. 그러면 이걸 옆에 이게 현대 아산의 주주 현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옛날 걸 갖고 왔어요. 이때는 현대상선이 주주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2016년 때 현대상선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현대아산 갖고 있는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로 넘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현대아산 이런 또 거기에 1조 정도 투자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채권이 상당하게 그동안 영업이 냈습니까? 다 안 됐으니까. 안 됐죠. 그런 거에 대한 노이즈를 무상증자로 커버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무상증자를 어떻게 커버하는데? 담보물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1270만 주만큼 담보물이 내서 이제 3700만 주면 이 물량이 채권과 연계해서 담보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희석화 전략이 됐기 때문에 7만 원, 8만 원에서는 매도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계속 한 5만 원대는 또 공유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살아나려면 한전부지 빨리 공사하고 거기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수주를 반 이상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재료가 아닌 한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들여다 보시면서 방산주도 이제 리스크 관리. 북방주는 아직 시기상 레드라인 넘나 안 넘나 계속 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는 조절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하면서 1,200원대 초반, 1,208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의 앞으로의 또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는 또 오를 것 같아요. 오른다? 예, 예.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1,180원을 깨지 않는 한 추세 상승은 없다. 근데 1,240원을 넘으면 이건 리스크 관리 엑스트다. 그럼 그 안에서는 변동성이다. 네. 이렇게 진단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당분간은 1,220원, 30원 상단, 1,180원, 1,200원 하단 왔다 갔다의 파생시장에 이용되는 장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